예, 2026년 4월 5일 아침 6시가 됐는데요. 단기로는 4359년 율곤 이중재 선생님의 상원 갑자년으로 계산하면 1903년, 삼성기 하편의 원중동 선생님의 기록에 하면은 74,145년이 우리 한국사의 유구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뿌리 내리는 사상이 바로 우리가 보살 사상인데요. 이 보살 사상을 우리가 분해해 보면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다. 여기 우리 한국사의 정통 뿌리 사상이 되겠습니다. 이 보살 사상을 알아보다, 깨달아보다, 먹어보다, 해추어보다, 정리해보다, 미쳐보다, 찾아보다, 이처럼 붙다. 예, 이 보살 사상을 이해하고 깨달아버리고 알아보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되겠습니다. 붓다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교는 붓다 사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철 스님께서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저 가야산 그 백년암에서 거의 평생을 산에 살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명언을 남기고 또 불교계에서는 부처가 되신 분이시죠. 붓다. 예. 그러면 그 붓다가 알았다는 것은 석가모니의 사상이 아니라 석가모니의 사상도 물론이거니와 그 중심에는 보살 사상을 알아보다. 그걸 또 본생담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 보디라는 것은 본래, 밑본자와 관계가 있고요. 사트바는 생명 탄생, 사타구니와 관계가 있고, 날생, 그래서 이를 우리가 본생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신교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이 보살 사상이 바로 일신교로 넘어오면서 사산조 페르시아에서는 조로아스트교의 일신교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우리가 기독교가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만든 종교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만든 기독교, 또 가톨릭 의 일신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서기 651년도에 중동에 이슬람 교가 생기죠. 마호메트가 그 당시에 그 상인 집단이었는데 이 일승교인 이슬람을 만들게 되고, 또 다른 또 일승교가 있나, 이렇게 그 일승교가 만들어지는 그 이유는 다신교의 신앙으로서는 전제 왕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국의 형태를 이끌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해서 하나의 유일신 일신교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정치적 배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제 왕권 국가가 되었다는 뜻은 모든 사회 제도, 모든 사상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통합을 요구받는 민중성의 기본적인 골격이 바로 유교가 되겠고, 불교가 되겠고, 이슬람, 가톨릭, 조라스터 이런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시기가 약 한 작게는 2500년, 길게는 한 3000년까지의 전제 왕권 국가가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시대가 우리가 일명 왕의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권이 강력하고 모든 재화가 왕권에게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일신교적인 가톨릭, 그 다음에 성당, 기독교 교회, 불교 절, 유교의 황교가 이렇게 해서 국가의 재정의 힘으로서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건축, 탱화, 기타 성당의 그런 거대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권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바로 기층민중이라든지 민중성이 없는 것이죠. 이게 전제 왕권 국가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신분제 사회가 계급화된 사회가 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수직적 구도의 피라미드 형태가 된 것이 바로 전제 왕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양반 국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구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레비스트로스로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사회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이 레비스트로스의 이 구조주의의 탄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제 왕권 국가의 가지고 있는 전체주의적 요소를 해체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데올로기, 소위 말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몽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해체함으로써 새롭게 인간을 규범짓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유를 찾고, 존재와 시간, 존재와 무, 존재와 사건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가게 되는 이 과정이 바로 지난날 전제 왕권 국가의 해체, 그 다음에 전체주의의 해체, 그 다음에 파시즘의 해체, 이런 것이 일어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철학자 중에서 유명한 박용수 선생님의 샤먼의 제국, 샤먼의 문명에서 보면 이러한 과거의 전제 왕권 국가의 해체가 바로 결국은 이 무당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제 왕권 국가 이전에 황제, 즉 옥황상제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그러면 옥황황제와 전제 왕권 국가는 어떻게 다르냐? 전제 왕권 국가와 황제는 다른데요. 첫째는 황제국은 신분제 사회라는 것이고 계급 사회가 아니라는 점. 전제 왕권 국가는 계급 사회라는 것은, 계급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복속시킴으로써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잡아와서 노예화시키고 농노화시키고 상놈화시켜서 그들을 지시, 명령, 억압, 착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계급의 사회고, 황제국은 전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천문학 연금술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어서 그 달력을 정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군사 집단이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생산자 계급을 위해서 서로가 각자의 가지고 있는 신분을 보장받으면서 협력하고 협동하고 연대하고 보완한 과정이 바로 황제국의 시대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샤먼을 부활하자는 뜻은, 샤먼 제국을 부활하자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무속이나 무당주의로 돌아가자는 뜻이 아니라, 샤머니즘으로 돌아가자는 뜻이 아니라 바로 옥황상제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가자는 이야기다. 그 황제의 나라로 되돌아가자는 말은 바로 옥황상제의 나라로 되돌아가자는 말이고, 신분제의 사회로 돌아가자는 말이고, 두메질이 이야기한 삼지제도로 돌아가자는 말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 삼원 일체사상의 우리가 민주주의 법에 제도화되어 있는 기본적인 틀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샤먼의 부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몸통 인문학 232번째 샤먼 부활 4번째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재래식 유튜버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재래식 언론을 해가지고 조중동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렇게 이 재래식 언론이라고, 이 재래식이라는 말도 유시민이가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이 재래식 언론에서 이 또 재래식 유튜버가 있더라는 것이죠. 재래식 유튜버가, 그 재래식 유튜버가 바로 김어준이가 하고 있는 이 겸손 방송이고요. 그 다음에 최우기가 하고 있는 이 매불쇼, 그 다음에 유시민이가 하고 있는 노무현 재단을 팔아가지고 이 알릴리를 하고 있는 유시민이, 이 작자들을 뭐냐면은 우리가 재래식 유튜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래식 언론이 있었다면 재래식 유튜브가 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속아내야 된다.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들이 왜 속아내야 되는가? 부제로서 제가 이들은 바로 백과사전적 지식을 팔아서, 사전적 지식을 팔아서 사유하는 존재를 엿먹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유하는 존재를 엿먹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백과사전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소매상을 우리는 깨부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김어준이, 유시민이, 매불소는 내란 중에 도망갔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자기 사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한국문학소년에서도 비판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그런 내용으로 제가 적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2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2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식 유튜버 이 겸손방송 김어준이, 매불쇼 최우기, 알릴레오 유시민이, 이들은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재래식 언론, 조중동과 같은 존재, 즉 숙주이다, 그죠? 이들이 민주주의 이름으로 기득권을 유지한 채 일명 강남좌파이다 이거죠. 이들이 강남좌파이다 이거죠. 강남좌파가 우리가 강남우파가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면, 유시민, 김어준, 조국 이들이 일명 강남좌파이죠. 자, 그런데 이 강남좌파에게는 좌파라고 이야기하려면 기층민중과 민중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기층민중과 민중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백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것입니다. 강남 좌파도 여기에 민중성과 기층민중에 대한 애틋한 정이 있다면 왜 우리가 이들을 비판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김어준, 최욱, 유시민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 학생운동권 출신들을 제가 비판하는 것은 이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들에게는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애틋한 그 어떤 정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들에게는 강남 좌파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애틋한 정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뭐냐면 강남 좌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기층민중, 민중성, 서민, 국민, 백성의 기반이 없는 자본주의의 장사꾼이다 이거죠. 이젠 더 이상 이들을 재래식 유튜브로 취급해야 한다 이걸.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재래식 유튜브로서 우리는 비판하고 이들을 골라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노무현을 팔아 노무현 재단으로 알릴레오를 사유하고 있는 유시민이, 문재인을 팔아 문재인을 형님 아우라고 기관 행동하고 있는 김어준이, 세 번째, 해견 광대가 최욱을 말합니다. 민주시민을 레다바이 이 사술로서 현혹시키는 자 이 최욱이, 이들은 그동안 같은 편에 서 있었던 윤석열을 배신자 악마화하면서 이 깨시민을 선동하여 앵벌이시킨 돈을 번 자들이다 이거죠. 앵벌이시킨 자들이다 이거죠. 뉴 이재명은 깨시민이 윤석열이라는 검찰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민주시민이 함께 힘을 합쳤지만은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에 이 고통을 제공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한데 바로 이 뉴 이재명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뉴 이재명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재인에 대한 비판은 예고된 비판이 바로 뉴 이재명이다 이거죠. 여기에 참여한 이 함동균 박사라든지 사막의 철학자 박충일 선생이 참여한 것이다 이거죠. 기존에 이를 비판한 관행이 유튜브가 큰 역할을 또한 소수 그 유튜버들이 있었죠. 우리가 시사 급발진이라든지 김성수의 성수대로, 최한욱 TV 이런 또 유튜버가 그동안 해왔고, 또 저 역시 최동서 박사님과 인사조직연구소장인 최동서 박사님과 황금우의 학술원이 과거에 문재인을 크게 비판했죠. 자, 그래서 이 민주당은 우리가 김대중도 비판을 받을 부분이 있는데요. 김대중과 호남 토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노빠 문빠의 학생운동권 세력이 이 해먹은 정치 집단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도 잘한 점이 있지만 호남 토 세력을 붙들고 기득권화시켰던 점, 두 번째 전두환 노태우 군사 쿠데타 세력을 풀어준 거, 세 번째 1986년도에 야권 단일의 양김에 끝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았던 민주화를 팔아먹은 이런 것들은 김대중 대통령도 비판받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노빠 문빠의 학생운동권 출신들도 우리가 비판해야 되겠죠. 이들은 국민의힘의 이중대
로서 기득권 세력이고 강남 좌파들이다. 이들에게는 정치파리 집단이고 국회 아방군 세력들이고 가짜 학생운동권 국민 앵벌이 집단이다 이거죠. 여기에 김어준, 유시민, 최욱, 정청래, 조국, 문재인이 있다. 이낙연이 물론 있겠죠. 문조 틀리오가 지금 현재 있고요. 샤먼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이 대부분 입시 엘리트, 운동권 가짜 엘리트의 연합체와 김대중을 팔아 장사한 호남 기득권 세력들, 호남 토 세력들, 이들이 엄청 해먹었다 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호남 사람들이라고 해서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호남 사람들도 그동안에 이런 기득권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한국 사회에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기득권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호남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이런 점도 제가 비판합니다. 자, 그 속에 이 기층 민중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보루박스 줍고 식당 알바하고 청년들은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면서 요양보호사 이런 걸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기층 민중들 중에서는 재래식 시장에서 엄청 고생하고 있고요. 내가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중대를 그는 국민의힘 이중대죠. 국민의힘 이중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이중대를 부패한 기득권 정치 집단으로 끝까지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 이거죠. 유시민의 알릴레오, 최욱의 매불쇼, 틀보 김어준의 겸손방송, 조국 혁신당, 이들은 대동사회를 해치는 공공의 적이다. 이들의 몰락을 유 이재명의 주류가 대체해야 한다 이거죠. 나는 여기에 올더 이재명으로 힘을 보탭니다. 예전에 최동석 박사님과 인사조직연구소장 하실 때 최동석 박사님과 한국문학술원 김태수가 이들을 비판하였지만 김어준, 유시민이까지 비판하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때는 이땐 이낙연, 조국, 윤석열, 문재인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죠. 그 이유는 그때는 윤석열을 우리가 탄핵시켜야 될 그런 절대절명의 민주주의 위기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가 이제 더해진 것인데요. 우리의 이 얼굴이 영웅의 우리가 군상을 본다는 것이죠. 문재인 저 새끼 시켰어요. 이문열의 우리는 얼굴이 영웅에 보면 나중에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반장인 엄석대에게 엄석대 반장 저 새끼가 시켰어요. 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문재인 저 새끼가 시켰어요. 이런 꼴이 된 것이죠. 그 뒤에 이 조중동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아류들 이 문조 틀레유가 앉아 있는 것이죠. 문재인, 조국, 틀보, 정청래, 유시민 이런 자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샤먼 부활은 대동사회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시키는 집단인데요. 샤먼 부활은 바로 이 대동사회의 핵심적인 도당굿, 향약계, 둘의 품앗이가 있고요. 국민주권주의로서 민주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공화정이라는 것은 모두 이익으로, 법령민주주의는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중성. 그래서 샤먼 부활은 왜 필요한가? 대동사회, 국민주권주의, 민중성,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서 수수만 년 샤먼의 종주국으로서 역사성과 공시성을 가지고 시대 정신에 적응한 우리들만이 정치 개수체가 이 사면주의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샤먼은 샤머니즘이나 무성 무당과는
많이 다르지만 민중성이라는 점에서는 같다는 것이죠. 샤먼 부활은 다름 아닌 민중성 기층 민중이다. 이게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4월 5일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